지금 실제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략을 수정하고 멈추면 이제는 오히려 다시 떨어질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진짜 불과 며칠 안 남아서 그런지 제 주위 지인이나 이제 뭐 후배들이나 이런 쪽은 벌써 크리스마스 여행을 뭐 제주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외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우리 투자 캠퍼스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크리스마스 계획은 다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투자 관련된 내용들 얘기해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나 댓글이라든지 구독,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를 힘나게 하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가 다른 내용. 자, 오늘 첫 번째 1강에는 자, 고착값도 못 받고 철수하는 현대차. 자, 이 현대차가 결정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작 전략 변경의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대차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 변경 신호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첩값도 못 받고 철수하는 현대차. 자, 정말 이번 결정. 자, 그런데 나름 있지 않습니까? 단돌이라고 합니까? 다 해놨는데, 자,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옛 소련 붕괴 이후에 1990년도에 들어서 러시아 수출을 시작한 현대차는 2007년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헝가리, 러시아가 이 현대차의 북유럽 전진 창고였죠. 그만큼 러시아 쪽이 중요한 쪽이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 러시아 기후 특성을 고려해서 뭐 소형차라든지 그다음에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기아, 리오, 특히나 이제 SUV 쪽으로 이제 계속 장착을 시키면서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 3위권대의 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면서 러시아 관계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현대차는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서 2020년 연간 10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춘 GM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인수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3만 4천 대 규모나 여기서 생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는 이 크레타, 솔라리스, 기아, 리오를 조립하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과 여기에 엔진 공장 그리고 구 GM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등 자산을 보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 현대차의 러시아 사업부는 지난해 190억 루블 2,893억 정도 손실을 반영했고, 공장 가동 후 전체 비용 손실이 560억 루블, 그러니까 합치면 8,534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8,500억대 손실, 그것도 연간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또 매각도 쉽지가 않다는 거. 자, 이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다른 공장 토요타나 닛산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찾았죠. RAV4와 캠리를 생산하는 토요타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FNUP 나미로 이전되었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죠? 알마즈 엔테입니까?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네바 플랫폼을 장착한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닛산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넘어갔어요? 중국 쪽으로 넘어갔어요. 결국은 러시아 쪽 업체랑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지금 이 러시아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거죠. 희한하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게 편을 먹습니다. 그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같은 경우는 대안을 찾지 않으면 연간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자까지도 찾기가 힘들다. 특히나 이 서방 통제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 등의 해법이 전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각만이 길이었었는데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끌고 왔고, 그리고 솔직히 전쟁이 2년이 넘게 걸릴 거라고는 현대차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이러한 러시아 공장을 현대차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공장 지분 매각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2020년 인수한 GM의 상트페테르 공장까지도 함께 매각하는데, 자, 이 매각 대금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공장 가치가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 4,100억 정도 하는데 이것을 지금 매각 대금이 1만 루블, 자 14만 원으로 판매를 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토요타나 이 닛산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1에서 2유로 정도의 매각을 했어요. 지금 이 가격 이상 되면 어떻게 보면 매각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고철값도 못 받는 정도로 정말 저런 공장을 넘겨줬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지대로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쉽기는 아쉽지만 다만 현대차는 매각 후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 그러니까 2년 안에 전쟁이 끝나고 글로벌 공급망이 괜찮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이 금액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14만 원.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재진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북유럽 쪽의 메카가 앞서 얘기 드렸던 헝가리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헝가리에서 러시아까지 다 커버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바이백 개념은 꼭 이렇게 널어놓는 거죠. 기훈님이 황당한 가격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00억이라고 하지만 이걸 왜 14만 5천 원에 팔았느냐, 이 뒤에 이제 부실 부분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다 안으면서 이렇게 지금 간다는 거.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인수한 업체 같은 경우도 당장 공장 정상 가동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아무래도 전혀 누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매각 덕분일까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해서, 물론 실적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손실 부분을 제거를 했다는 거. 이 손실 제거 같은 경우는 우리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를 접으면서 이 휴대폰 사업부도 2조 넘게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이걸 접으니까 그때 주가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적자가 많은 사업부를 제거하는 대기업들은 여러분들 꼭 오른다는 사실 제가 투자 팁으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는님이 현대차 러시아 법인 연간 손실이 1,000억대라고 하던데 손실 안고 가는 것보다 공짜라도 헐어내는 게 낫다는 기사인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러시아 공장을 매각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글로벌 전략을 수정하는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러시아만큼이나 골칫덩어리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미중 갈등과 인플레이션법 IRA법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국과 미국에 각이 많이 섰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제 팔기도 힘들어. 자,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공장 매각 등을 통한 규모 줄이기에 나섰고, 자, 중국은 한때 연 254만 대를 생산한 현대차 최대 생산 기지로 베이징, 세곡, 충초우, 충칭 5개 공장이 운영됐어요. 제일 처음에 중국 쪽에 진출해서 이게 성공 신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도 한 단계 레벨업 됐고 부품 업체들도 한 단계 레벨업 됐는데, 지금은 이것도 골칫덩어리 됐어요. 참, 이러니까 사업이 힘들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 그러다 이제 2021년에 베이징 공장 한 곳을 매각했고 최근에 충칭 공장까지도 매물을 내놨다. 2017년도 1조를 넘는 투자를 통해서 완공된 연간 30만 대 공장이었지만 중국 판매량 부진으로 2021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 여기에 또 현대차는 창châu 공장도 매각하기로 방침을 잡으면서 이 현대차의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전략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자동차 시장 전략을 수정하는 신호탄이 저는 이번 러시아 공장 매각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뭐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을 목표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뭡니까? 대중국 전기차 견제 목적을
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R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미국 전략 보면 중국 지분 25%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걸 넘으면 자, 우리는 보조금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수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는 미국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동차 주력은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이 되는 거죠. 자,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에 30만 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죠. 미중 갈등에 따라서 러시아, 중국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현대차의 생산 기지 이전과 전략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주 타겟은 미국으로 하고 그러면 아시아 시장을 포기할 것이냐? 이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 새로운 생산 기지를 전략 수정하는 거죠. 현대차는 지난 8월 GM 인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 13만 규모 자동차 공장을 인수. 이 부분은 러시아 쪽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러시아도 GM 거를 인수했는데 똑같이 인수를 했고, 자, 2025년 이후 공장이 본격 가동하면 현대 기아차는 인도에서만 약 14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을 제외하면 해외 기지 중에 최대,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하면서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태국에도 기아가 25만 대의 생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고 싱가포르는 지난달에 연 3만 대를 생산하여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센터를 준공하기로 했다. 인도 법인은 어떻게 보면 인도도 인구 잠재력하고 인구 경제 성장이 완전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 쪽을 다 소화시키는 거고, 자, 태국은 어떻게 보면 아세안, 태국 플러스 어디입니까? 베트남까지 플러스해서 아세안 쪽으로 이제 전략을 수정하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 공장을 포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 그리고 기아의 가성비 높은 전기차, 그리고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앞세워서 중국의 보급형과 프리미엄식을 동시 공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급형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하고 프리미엄 시장은 이 제네시스 고급화 전략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이 제네시스는 특히 미국의 성공을 힘입어서 이제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일본이 갖고 있던 이 프리미엄 시장을 제네시스로 공략을 하겠다. 다만 이 변수는 있다면 이 원가 절감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보급형 전기차를 늘리면 생산 비용을 낮추고 공장 전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되느냐 늦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변수인 것 같고, 특히 공장 자동화 과정 같은 경우는 노조의 반대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앞서 제가 싱가포르 얘기 드렸죠. 그죠? 현대차는 약 2조 원을 투입해서 자, 오는 2025년 완공의 울산 EV 전용 공장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실질 개발된 핵심 플랫폼을 도입해서 미래형 공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전기차 플랫폼 이 중심이 싱가포르이 어떻게 보면 특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 방식이 싱가포르 공장에서 가능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제조 혁신된 플랫폼을 이제 국내든 중국이든 이렇게 넘기겠다. 이렇게 되면 차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플랫폼이 되면 원가를,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성공한 페이스는 기존 친환경차에서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연 기관차 있지 않습니까? 내연 자동차. 이 내연 자동차도 특히 기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하간이 이 플랫폼을 다 따로 만드는데 이걸 5개인가 6개인가, 제가 요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되면서 가성비 좋은 차로 이제 인식이 돼버렸었죠. 이제 그 부분을 현대 기아는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친환경차, 전기차도 하면서 비용을 낮추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 전기차 종류가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또한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현대자동차 유럽 전초기지 체코 노스비치 공장 전동화 전환 가속화를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체코 공장 이 HMMC 같은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버리면 이쪽 부분도 유럽 쪽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대 수십억 코로나를 투입할 예정에 있다. 현대차가 어떻게 지금 방향을 갖고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러시아, 중국 쪽에 있던 비중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랑 아세안 쪽으로 고쳐버리고 특히나 러시아 쪽에 있던 부분을 또 체코 쪽으로 옮겼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쪽으로 가는데 친환경 쪽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전동화를 하고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무인으로 가는 거죠. 이 HMMC는 전기차 생산 비중을 제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전기차 생산을 빠르게 늘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동화 전환을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EU 환경 규제에 따라서 오는 2035년 유럽 시장에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보시는 대로 전기차 생산 라이벌 합단한 배터리 조립 자동화 로봇 설비 마련 또 추진하고 있다. 현재 HMC는 폴란드 브로치와프에 위치한 LG 에너지 솔랑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조달받아 생산 마지막 단계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결국은 전동화 로봇화 시키면서 무인 공장 시스템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블라방님이 기종 노조 차단하면서 생산 공정을 전 자동화 가자. 자, 근데 이 부분은 블라방님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다 나가면 사회적으로 또 큰 문제가 됩니다. 대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근데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시면 18일 이 리서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세계 89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1099만 5천여 전년 대비 36% 4%가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위는 역시 중국 비디아. 근데 이건 중국 내수니까 필요가 없고, 그죠? 미국 테슬라가 45.5. 그 다음에 3위가 참 폭스바겐이죠. 1위가 비디아, 2위가 미국 테슬라, 3위가 폭스바겐, 그 다음에 4위가 지리 자동차, 그 다음에 5위까지 중국 상하이, 스탈란티스. 이게 6위야. 미국의 스탈란티스가. 근데 현대 기아는 몇이냐?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률 탑10 중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금 실제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략을 수정하고 멈추면 이제는 오히려 다시 떨어질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